미국 오하이오주의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피고인 키선 윌킨스의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 없이 홀로 대변하던 윌킨스가 몸이 아픈 건지 힘들어하더니 갑자기 기절. 결국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머. 너무 극도의 어떤 그 긴장 상태에서 뭐가 확 왔나요? 아니면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 그런데 말입니다. 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 뒤 재판을 속행. 윌킨스에게 징역 48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 The defendant is slouching over to the side and acts like he's 사실 윌킨스는 아파서 쓰러진 척 연기. 그러니까 꾀병을 부려서 수차례 재판을 연기한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는 스멜링 솔트를 윌킨스의 코앞에 가져다 대자 기절한 줄 알았던 윌킨스가 즉각 반응, 움찔하며 바로 눈을 떴습니다. 꾀병이었어요. 저러거나 간지럽히면 돼요. 간지럽히면 못 견뎌요. 야, 이게 이제 꾀병을 부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유죄가 확실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재판을 연기해 보려고 꾀병을 부린 거죠. 2005년 10월 미국 뉴욕. 전 직장 동료 여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연막탕을 터뜨린 피터 브라운스타인. 소방관으로 가장한 그는 연기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집에 방문. 미리 준비한 마취제로 기절시킨 뒤 무려 13시간이나 여성을 성추행했는데요. 브라운스타인은 명문대학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IQ 185의 수재로 그의 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처럼 보였고요. 조사 과정에서 본인 또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 좋은 머리를 저기다 썼네. 뭐 너무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뭐 어쨌든 범행을 인정했잖아요. 네네. 처벌 바로 받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브라운스타인은 법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범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브라운스타인 측 변호사는요. 브라운스타인은 당시 목류병과 같은 상태로 범행 의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브라운스타인이 망상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범행 의도조차 형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또 저 좋은 머리 나쁘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심신미약이 아니라 범행 의도를 가질 수조차 없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동물로 착각해서 사망케 한 총기 오발 사고처럼 사람을 죽이려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면 미국 형법에서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브라운스타인 측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걸 강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도치 않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겁니다. 만약에 저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저 사람은 사회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이성으로 컨트롤 안 되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브라운스타인 측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학적 증거를 제출. 바로 브라운스타인 측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학적 증거를 제출. 바로 두뇌 단면 영상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이 뇌에서 대사 활동이 활발한 곳인데 브라운스타인의 두뇌를 보면 의사결정, 행동의 계획, 수행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 부분의 기능이 일반인보다 저하된 상태라는 겁니다. 당시 배심원들은요. 몽유병같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범죄가 13시간이나 지속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13시간 길지. 어떤 정신질환이든 범행을 의도하고 계획할 능력까지 상실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두뇌 단면 영상 증거는 인정받지 못했고요. 결국 브라운스타인은 유죄가 인정돼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Q 185가 18년 동안이나 썩고 있는. 108년 받았어야 되는 건데. 2016년 미국 미시간주 2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슈아 하딩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재판 도중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된 당시 법정에 있던 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걱정해서. 와. 경호 인력이 한 2명이 붙는데도 겨우 제압을 와. 하네.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야, 완전 검사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공판 중에. 하딩은 자신을 기소하고 중형을 내릴 것을 법정에 요청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공격, 심지어 흉기를 소매에 숨겨놨다가 검사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재판장.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과 보안관이 재빠르게 하딩을 제압하며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요. 만약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늦었다면 검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를 죽인다고 뭐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뿐이니까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짓인데. 저 검사는 트라우마 생기겠다. 그럼. 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던 하딩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 삐뚤어진 분노를 검사에게 분출했고요. 결국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 도합 4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뚤어진 분풀이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속죄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2003년 영국. 무고한 두 여성을 납치해 10년 동안 감금, 그리고 학생들에게 약 100만 파운드, 무려 한화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갈취한 범죄자 로버트 핸디 프리가드가 체포됐는데요. 사이비 교주 뭐 이런 거예요? 그러게 뭔데 저래.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가둬두고 돈을 빼서? 1992년 영국 슈롭서 타운에서 바텐더 겸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프리가드는요. 근무 중 친해진 학생들에게 사실 내가 MI5 정보요원인데 말이야. 너 테러 대상이 됐어. 살고 싶으면 내 말만 들어. 당시 영국은 아일랜드 무장단체들의 폭탄 테러가 빈번하던 시기로요. 프리가드는 테러의 위협에서 지켜주겠다며 학생들에게 접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서요. 무려 한화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갈취한 겁니다. 심지어 2명의 여성은 프리가드의 제안에 따라 그의 은신처로 이사. 여기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얌전히 있어야 돼. 프리가드는 테러의 공포에 휩싸인 그녀들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도록 통제했고요. 그 사이 한 여성은 프리가드와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야, 진짜. 사이비 교주도 그거 아니었다고? 아, 이건 뭐냐 또. 완전히 가스라이팅이네. 이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프리가드는 2003년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대대적인 수사 끝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프리가드는 2007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뭐야? 이건 또 뭐예요? 프리가드에게 납치 감금됐다가 10년 만에 구조된 피해자들은요. 제가 납치를 당했었다고요? 저 지금 테러 단체에 끌려가는 거 아니죠? 오히려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 피해자들은 10년 동안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요. 프리가드에게 완전히 동조돼 별다른 반항도 하지 않고 프리가드와 함께 지냈던 겁니다. 진짜 보호받고 있는 줄 알았던 거군요. 피해자들은 뒤늦게 자신이 속아서 납치된 사실을 알았지만요. 알았어? 법정에선 프리가드는 아, 내가 납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랑 같이 산 거예요. 강제 납치도 불법 감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무엇보다 프리가드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요. 결국 법원은 피해자들의 가출과 동거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불법 감금, 강제 납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프리가드는 2009년 5월 석방됐습니다. 2004년 미국 마이애미.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마이클 에르난데스는요. 평소 연쇄 살인범을 동경, 급기야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로 따라와봐. 보여줄 게 있어. 같은 반 친구 제이미 고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 결국 법정에선 에르난데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어릴 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근데 피해자도 너무 가엾고. 그런데 2012년 미성년자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서요. 복역 중이던 에르난데스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2016년 다시 법정에 선 에르난데스. How senseless it was because he was always such a good friend to me. And I wanted to apologize to his family, to his mother. I had to learn over years
how wrong it was, what I did, and how much pain I caused you. 재판장에서 고개를 떨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난 너무 불안한 게 솔직히 연기일까 봐. 저게 진심이면 그나마 좋겠는데 근데 또 엄청 어린 나이였으니까 진짜 반성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만히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가만히 돼서 네. 감형해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판사는 에르난데스에게 또다시 종신형을 선고. 화끈하네. 반성이 반영이 전혀 안 됐나 보네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에르난데스를 지켜보던 검사는 네, 보여주기식 눈물 잘 봤습니다. 통화 내용을 내가 들어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보죠. 에르난데스가 한 여성과 나눈 교도소 내 통화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Why don't you practice your weekend learning how to cry? 뭐야? Oh my god. 야, I may have to stab myself. 와, 열받는다. Oh my God. You better bring a sharp object to the interview. You have something in your hand, Mr. Hernandez? No. Stab. Oh, see, I can... 야, 진짜 나쁜. 자기 죄를 여전히 반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날 좀 찔러볼까 눈물 안 나면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이러고 앉았잖아 너무 지금. 괘씸한 범인이네요. 저거는 가중처벌해야 돼. Mad one day. 통화 녹취 공개로 인해 드러난 에르난데스의 악어의 눈물. 법이 베푸는 마지막 운정인 가석방 기회마저 뻥 차버린 에르난데스는요. 2021년 4월 결국 감옥에서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죄인에게 주는 벌의 목적이라는 게 처벌뿐 아니라 교화에 있는 거잖아요. 교화의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역이용하려 한 점이 아주 악랄해 보입니다. 예. 2015년 3월 새벽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글. 브리트니 지금 어딨어? 왜 연락이 안 돼?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사랑해. 뭐야? 왜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지금 약간 느낌이. 그죠? 친구랑 만났다가 집에 간다고. 너 왜 연락 안 받아? 어. 빨리 연락 줘.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죠.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안 네, 되니까 왜 연락을 안 주냐. 그로부터 6시간 뒤 캐나다 세스커툰의 외곽 지역에서 한 여성이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브리트니? 맞습니다. 뭐야? 사망한 여성은 당시 18살이었던 브리트니 가골. 도대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즉시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은 샤이엔 앙트완. 평소 브리트니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절친으로 SNS에 글을 올린 사람도 샤이엔이었습니다. 불안해. 뭔가 쎄한데. 쎄하지.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은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했던 샤이엔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샤이엔은 브리트니랑 밤새 술을 마셨어요.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샤이엔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2년 동안이나 미궁에 빠지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했으나 2017년 3월 사건 2년 만에 드디어 브리트니를 살해한 진범이 잡혔습니다. 범인이 누구였어요? 진범은 설마. 바로 그녀의 친구였던 샤이엔이 맞았습니다. 뭐야?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가 뭐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채택된 증거는 바로 사건 당일 샤이엔이 SNS에 올렸던 이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왜? 무서워. 그냥 무서워. 그냥 왜? 예쁜 사진인데? 그냥 친구랑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브리트니 가골이 사망할 당시 시신 옆에는 벨트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이 벨트로 브리트니의 목을 졸라 죽였을 거라 추정.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같은 모양의 벨트가 보이시죠? 아, 뭐야? 저 있잖아. 저기 벨트가 여기 있잖아. 네네네네네. 자기 벨트를 풀러서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 사진 속 샤이엔의 벨트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벨트가 동일했던 건데요. 눈썰미 좋은 수사관이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샤이엔이 착용하고 있는 벨트를 발견. 그리고 벨트에서 검출했던 DNA와 샤이엔의 DNA를 대조한 결과 정확히 일치! 진범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샤이엔은 끝까지 브리트니를 죽인 기억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명백한 증거로 인정하고 CIN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멕시코 출신의 베나비데스는 여자친구의 21개월 된 딸 콘수엘로를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콘수엘로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베나비데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1개월 아이요. 21개월은 두 돌도 안 되네잖아요.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좀 계속. 그런데 16년이 지난 2009년 사건은 생각지도 않은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이던 베나비데스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 베나비데스 사건의 보고서를 재조사하던 다이아몬드 박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니, 내가 잘못된 증언을 했던 거야? 어? 무슨 말이야? 이거 뭐예요, 갑자기?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예요? 다이아몬드 박사는 소아과 전문의로 1993년 베나비데스 재판 당시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콘수엘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인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전달받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떤 증거길래? 궁금하죠? 네. 베나비데스의 항소 변호사가 입수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콘수엘로가 처음 입원할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은 출혈의 흔적이나 성적 학대로 인한 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돼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 재판 당시 중요한 병원 기록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박사는 일부 의료 기록에만 의존해 잘못된 증언을 했던 것이죠. 뭐? 자, 그뿐 아니고요. 당시 콘수엘로의 부검을 맡았던 법의학 병리학자 제임스 디블린 역시 콘수엘로의 내부 부상이 성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 법의학 병리학자와 의료진들의 결정적 증언이 있었으니 배심원단은 베나비데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근데 그 법의학 병리학자는 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거다라고 증언을 했을까요? 법의학자 디블린이 이 사건을 성폭행으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본 이유, 당시 콘수엘로는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 과정에서 카테터 삽입 시도로 인해 그녀의 성식기가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콘수엘로가 처음 입원할 당시의 상태, 수술을 받았던 기록 등 중요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디블린과 의료진들은 콘수엘로의 신체가 훼손된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야, 이거 그럼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에 베나비데스에 대한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부정확한 의료 정보에 근거해 베나비데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난 증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했고요. 아동학대 분야의 최고로 불리는 전문가 아스트리드 히거 박사 또한 성적 학대로 사망했다는 기존 부검 결과는 가능성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긴 공방 끝에 베나비데스는 26년 만에 혐의를 벗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왜곡된 증거와 잘못된 증언 때문에 긴 세월을 사형수로 살아야 했던 베나비데스. 억울함은 바로 잡았지만 송두리째 흔들린 그의 인생은 그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2021년 캐나다 토론토. 한 주택 앞에 놓인 소포를 훔치려고 접근한 도둑 헨리.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도 착용 완료. 그리고 범행 후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미리 도주 차량도 마당에 정차해 놨습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사전 작업을 마친 헨리는요. 누가 지나가면 어떡하지? 집에 사람이 있나? 창문으로 살짝 볼까? 아, 긴장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더니 남의 집 마당을 어슬렁거리지 않나? 남의 집 창문을 기웃거리지 않나? 누가 봐도 수상할 만큼 난리법석 분주한 행동을 보였고요. 결국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우리 집 앞으로 저렇게 기웃거려? 수상한 인기척에 집주인도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아니 자기 딴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난리를 떤 게 오히려 더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죠? 그렇게 혼자 분주했던 도둑 헨리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소포를 훔치려고 손을 댄 그 순간
야, 이 도둑놈아, 너 딱 걸렸어. 벌컥 열린 현관문. 도둑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던 집주인과 딱 마주쳤는데요. 깜짝 놀란 헨리는 미처 수포도 훔치지 못하고 마당에 세우던 차를 향해 얼른 주랭랑을 쳤습니다. 차 문도 열어놨겠다. 시동도 걸려있겠다. 차에 타서 출발만 하면 되는 상황. 도망가려고 준비를 해놨네요. 차도 대기해놓고. 문도 열어놓고 시동도 켜놓고. 그죠? 자, 당시에 도둑 헨리의 급박했던 도주 장면 공개합니다. 야, 정말 미치겠다. 오프로드를 타고 다녔어야지, 이 사람아. 운전 실력이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 그리고 저기만 눈이 있잖아. 왜 저기다가 차를. 자, 보세요. 손으로 눈 치웁니다. 근데 지금 저거 찍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눈을 치우고 있잖아. 왜 이렇게 얼굴이해. 그냥 차 놓고 도망가야지. 차를 놓고 도망가야지, 이 사람아. 아, 차는 못 버리겠나 보다. 뭐 훔친 거에 비해서 차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번호판 다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다 웃긴 걸리지. 게 막 뛰어가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멈춰! 그렇죠. 이러면서. 못 가니까. 그렇습니다. 차에 탄 헨리는 즉시 후진해서 마당을 빠져나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로에 쌓여있던 눈더미에 바퀴가 걸린 상황. 도둑 헨리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맨손으로 차를 밀어도 보고 바퀴 아래에 쌓인 눈을 파내도 보고 온갖 애를 다 써봤지만 바퀴는 그 자리에 맴돌 뿐. Want me to get you a shovel? I get you a shovel. 죄송합니다. 집주인 눈앞에서 진땀만 뻘뻘 흘리던 도둑 헨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진짜.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이거. 이번 특종은 2017년 7월 중국 푸젠성 진장시의 한 건물 CCTV에 포착된 충격 영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유령놀이 하는 거 아니죠? 독립병사. 아니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불 같은 거? 저 귀신이라 보기에도 민망하다. 뭐야 저게 지금. 코스프레 한 거 아니죠? 이 영상 속의 의문의 형체는 사실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마치 유령처럼 보이려는 듯 흰 커튼을 온몸에 휘감고 한밤중에 은밀히 건물에 침입했는데요. 근데 이제 목격자가 있더라도 그 대신에 이제 가리니까 얼굴은 안 보이긴 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어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손쉽게 유령 분장을 한 도둑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다 가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자, 경찰이 찾아낸 결정적 단서 영상으로 역시 확인하시죠. 이제 심장 떨린다. 볼 때마다 심장 떨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머머. 와, 쟤는 진짜 바보구나.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야. 그때 얼굴이 공개가 된 거야. 누구 있나 보고 아, 그 다음에. 자, 사실 도둑은 유령 분장을 하고 건물에 침입하기 불과 20분 전에 맨몸으로 건물에 침입했다가 뒤늦게 복도에 CCTV를 발견. 황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하지만 이미 CCTV에는 도둑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도둑은 CCTV에 떡하니 얼굴이 찍힌 줄도 모르고 건물 1층에서 떼어낸 커튼을 온몸에 두르고 유령 행세를 하며 다시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져온 커튼도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준비성도 없었나.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나와서 CCTV 확인하고 있어. 그럼 포기하고 가지. 그렇죠. 어? 아, 카메라는 눈이 맞췄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래? CCTV에 선명하게 찍힌 도둑의 얼굴 덕에 경찰은 곧바로 도둑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설픈 도둑의 황당한 변장, 귀신은 속일지 몰라도 CCTV는 속일 수 없습니다. 2021년 10월 오후 7시 미국 미시간주 트래버스시 애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느긋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신 누구야? 애슐리의 집에 침입한 낯선 남자. 아내 비명을 들은 남편이 달려오자 그 남자는 도망쳤고요. 애슐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야, 도둑인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애슐리의 이웃집 뒤뜰에 숨어있던 수상한 남자 케빈 윌리엄 타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가자 재빠르게 도주한 타이거.
경찰은 곧장 그를 쫓았지만 결국 타이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놓쳤지? 엄청 빠른가 본데? 아니면 이 동네 어디 사는 사람인가 본데요? 그는 얼마 뒤 너무나도 손쉽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체포됐죠? 그날 밤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범인이 어디 도망가다가 어디 빠졌다. 설마 맞았다고? 그렇게 멍청하려고. 도주 당시 타이그는 경찰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자꾸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둡고 무서워. 타이그가 도망친 숲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울창한 산림. 타이그는 그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운 숲속, 타이그는 경찰의 추적은 따돌릴 수 있었지만요. 한밤중에 숲속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드넓은 숲을 헤매고 또 헤매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911에 신고, 야, 구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야, 이거 강도할 그 깡은 있고 숲에서 나올 그 용기는 없나 봐요.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무섭네. 저게 방향 잘못 잡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금방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네요. 미시건이라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미시건은 충분히 곰도 나올 수 있고. 곰이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무서웠나 보다. 타이그의 셀프 신고, 구조 요청에 경찰이 출동, 타이그는 숲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대신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는 곰은 없잖아요. 곰은 없. 숲이 나을까요? 교도소가 나을까요? 안전하긴 해요 교도소가. 살아는 있잖아요. 화질도 고화질이네요. 그쵸? 뭐야,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신도 안 신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누가 약간 별장 같기도 하고. 뭔 상황이지? 네, 영상 속 남녀는 20대 커플인 마완과 쌀마.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쇼핑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도둑들입니다. 사건 직후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다행히 얼마 뒤 인근 주유소에서 도둑들의 차량을 찾아냈는데요. 그때부터 경찰 대 도둑들의 추격전이 펼쳐진 겁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도둑들은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 따윈 무시, 대로변을 가로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요. 진짜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그럼요. 그렇게 일대를 휘저으며 난리법석 도주하던 도둑들은 급기야 한 건물에 담을 넘어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본 경찰은요. 아 뭐야? 저기로 도망친 거야? 아이 참나. 일단 멈춥시다. 더 이상 도둑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갔구나. 어디로 들어갔는데 담을 넘었는데 경찰서인 거야. 추적도 안 해? 도둑들이 담을 넘어 도망친 곳은 사실 Welcome to police station. 여봐, 경찰서로 갔지? 네, 바로 경찰서. 근데 자수하려고 간 거면 저렇게 빨리 뛰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건 누가 봐도 도망치려고 한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도둑들이 제 발로 경찰서 앞마당으로 들어선 겁니다. 심지어 분명히 담을 넘기 전에 건물 앞에 떡하니 P.O.리아 경찰이라고 크게 적힌 경찰서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일 리가 있나? 너무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거기가 경찰서인 줄도 몰랐나 본데요. 그런데 이 도둑들의 어설픈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마. 내가 봤던 CCTV 중에 가장 고화질이에요. 너무 잘 보여. 경찰서 거라서. 경찰에 잡힐 것 같자 도둑 쌀마가 급하게 몸을 숨긴 은신처. 어디로 갔어? 개집?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저기 벤치 아래에 누웠어요. 아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어설픈 도둑들의 도주 행각은 당연히 실패. 그들을 쫓던 경찰에 체포되며 끝이 났습니다. 2020년 5월 인도네시아의 마카사르. 5명의 소년들이 빈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한 집안. 소년들은 대범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핀 다음 손쉽게 값비싼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아이고 빈집털이를 당했군요. 그렇죠. 뭐 집주인이 여행 간 틈을 노린 건가 싶네요. 참 빈집은 정말 잘들도 찾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운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목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 딱 걸렸죠. 어쩐지 너무 쉽게 된다 했어요, 지금. 목격자가 있었으면 뭐 잡히는 건 뭐 시간 문제겠네요. 목격자는 이웃 주민이었는데요. 보통 목격자들이라면 얼른 신고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다른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 그 집에 도둑이 들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아. 거기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 집인데 왜 하필 그 집을 들어갔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도둑들을 왜 걱정해주지? 귀신 나오는 집. 아, 귀신 나오는 집. 조직폭력배 두목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마피아의 아, 집. 그런 건가? 오호. 경찰 집. 다행히 목격자의 신고 덕분에 소년들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먼저 데려간 곳은 경찰서가 아닌 병원. 왜 뭐야? 병원이지?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무시무시한 검사. 면보로 코 속 깊은 곳을 후벼 파는 짜릿한 코로나 검사였습니다. 빈집을 털려다가 콧구멍을 제대로 털린 것이지요. 아 코로나 걸린 집이었던 거예요? 아. 무시무시한 확진자집. 아. 2020년 5월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던 시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역시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2달 만에 누적 확진자가 16,000명, 사망자가 1,000명에 다다르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필 골라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집을 고른 것이지요. 아주 텅텅 빈집 같아 보였겠네요. 완전 빈집이죠? 중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저 때는 격리를 한 달씩 했다고요. 그럼 도둑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단 모두 음성. 하지만 코로나19가 잠복 기간이 있잖아요. 소년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수용 격리를 당해야 했고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필 확진자 집을 터냐? 운도 지지력이 없네. 나쁜 짓 했으니 격리하면서 반성해라 라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2021년 3월 영국 서식스주 이스트본의 한 은행에 들어선 67세 남성 앨런 슬래터리. 그는 은행 직원에게 은밀히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보통 메모에 막 이제부터 소리 내면 뭐 넌 죽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거나 뭐 돈 얼마 딱 써가지고 또 필체 안 들키려고 왼쪽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쓱. 자 그런데 메모를 읽은 은행 직원은 손님 10파운드로 바꿔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20파운드 필요하세요? 계속 말씀 안 하실 거면은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 먼저 응대해드려도 될까요? 메모 한 장만 건넨 뒤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기만 하던 슬래터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지켜보기만 했다고? 뭐지? 그럼 강도가 아니었나 본데요? 당시 메모를 받았던 은행 직원은 이후 다른 직원에게 메모를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직원은 한참 메모를 들여다보더니 이거 협박하는 거잖아요. 얼른 경찰에 신고해요. 뒤늦게 그 메모가 은행 강도의 협박 메모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뒤늦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럼 처음 메모 받은 직원은 왜 몰랐던 거예요? 사실 메모를 건넨 은행 강도 슬래터리가 워낙 악필이었던 탓에 직원이 글씨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로? 직원은 슬래터리가 은행 강도인 줄도 모르고 친절하게 응대하다가 결국 강도 슬래터리는 빈손으로 되돌아갔던 건데요. 자, 두 기자님은 아니, 이 근데- 메모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랍어예요? 영어예요? 이게 나름 머리 쓴 거야. 유어. 유어가 뭐야? 맨 앞에. 유어. 유어 맞아? You're 스톱. seeing 뭐라고 what 쓰는지 모르겠어.
에이 바보 같은 놈아. 뭘 알아먹어야 협박이 되든지 하지 이런. 자, 아직 뭐 못 알아보실 테니까 제가 아주 힘들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당신의 차단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냥 10파운드, 20파운드를 건네라. 다른 고객들을 생각해라. 아, 라는 띵크였어요? 내용이었습니다. Think about the customer네. 글씨 좀 잘 써라. 이게 악필도 악필이지만 내용도 은유적이라 되게 시적으로 이해하기가 썼네. 그렇죠.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범행에 실패한 슬래터리는 다른 은행에서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범행에 성공.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다가 그가 범행 후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 경찰은 해당 버스 승차권 내역을 추적해 슬래터리를 체포할 수 있었고요. 결국 슬래터리는 강도 및 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또 강도를 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갔대요. 그 버스에서도 네. 현금을 안 내고 티머니 같은 걸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신분이 나와 있으니까 집을 찾은 거예요. 또 거기서. 그 와중에 또 저기 통행료 아끼려고. 그러니까 Eles entram e vão direto na televisão instalada na parede. 네, 도둑들이 TV를 훔치죠. 야 무거운 거 훔쳐간다. A TV dentro do carro. Repare que alguns carros passam pela rua, apesar 재빠르지 않나요? 빠른데요? que ela termina de guardar o aparelho e vai embora. 야 너무 사람 다니는데 가져간다. 성공했어요. 아니 이 영상만 보면은 오늘 주제랑 안 어울려요. 그렇죠? 주도 면밀하게 훔쳐가거든요. 2019년 9월 26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부동산. 두 남성이 유리문을 깨고 침입해 무려 75인치 최신형 대형 텔레비전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이들이 텔레비전을 훔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빨리 됐네. 저게 벽걸이니까 저게 뒤에 슬롯하고 되게 복잡하게 연결됐을 텐데 그걸 바로 뛰어갔네 2분 안에. 그러니까 되게 전문가적인 그게 있었나 봐요. 막 다 풀러야 되고 그럴 거 그 아니에요.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뭔가 결정적인 흔적을 남기고 간 게 아닐까 잡혔다면. 아닙니다. CCTV에 범죄 행적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범죄의 성공. 뭐야? 그런데 오늘의 진짜 특종은 지금부터입니다. 완전 범죄를 보고 희망을 얻은 또 다른 도둑들이 모방 범죄에 도전. 이번에도 타깃은 역시 최신형 고급 텔레비전.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아까 2분 걸렸어요. 2분이었죠. 벌써 느리다. 어머, 안 깨진다. 손으로 하는 거야? 오! 뭐야, 손이 아파 지금. 오, 잘 깼어. 좋아, 오케이. TV가 켜있네? 혼자 어떻게 하니, 그거를? 안 되죠. 아이고, 참. 나받아 정말. 어머머. 네, 한 남성이 대형 텔레비전과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CCTV에 포착.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한 번 TV를 도둑맞은 주인은 좀 더 확실하게 고정 장치를 해놨던 것인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TV가 벽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 뭐 잘해놨구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네. 잘 고쳤네. 어설픈 도둑이 혼자서 TV와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 곧 지원군이 도착하는데요. 전동들을 들고 와야 돼, 이거는. 친구가 왔어. 어은. 저기 왜 이렇게 유리창 청소를 잘 해놓냐. 왜 작을 것 같은데, 저 차. 차가 작아. 안 들어가, 저거. 어리버리하다. 아이고. 쟤 왜 저러는 거야? 지들끼리 안 웃긴 거야. 아이고. 어머머머, 예. 뽑기 뽑았네. 뽑았네. 지금. 이게 왜 이래? 실수했나? 아니, 누가 신발 바닥에 기름 발랐어? 그게 이게 다 아니라 넘어져. 일단 운동을 너무 안 하네. 하체가 너무 부실해. 뭐 다 넘어져. 야, 빙판인 줄 알겠다. 웃기려고 넘어지는 것처럼 다 넘어지는데, 진짜? 지원군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머리가 아닌 몸만 쓰다 보니 TV 액정은 점점 망가졌고요. 결국 힘으로 TV를 떼는데 성공했지만 TV는 바로 바닥행. 작살났구나. 박살 났겠는데? 밖에 이렇게 엎어졌잖아. 네, 화면 쪽으로 떨어졌잖아요. 결국 이 도둑들 한바탕 몸개그를 선보이고는 빈손으로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이들 역시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2분. 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깨진 유리문을 교체하고 손상된 TV를 수리하는 비용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만 원.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사라진 도둑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샌디 몰트는 이른 아침 밖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목소리에 일찍 잠에서 깼는데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온 몰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밑에 깔려있는 남성을 발견.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했어요. 자동차에 깔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남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이구, 아이고야, 크게 다쳤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왜 자동차 밑에 깔렸을까요? 혹시 막 수리하시는 분인가? 자동차 밑에 깔려있던 남자는 손에 공구를 쥐고 있었습니다. 뭐 고정 공구가 이제. 설마 아니면 차 주인이신가? 차에 있는 뭔가 부품을 훔쳐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하. 굉장히 이쪽으로 스마트하신데요. 자, 그런데 그거는요. 평범한 공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한 손엔 전기톱, 다른 한 손에는 자동차 부품인 촉매 변환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하. 전기톱? 촉매 변환기를 뜯어가려는 거였군요. 공대생 보통- 출동. 네, 출동했습니다. 아니, 촉매 변환기가 뭐 하는 건데? 옛날 차들 중에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운행 정지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네네. 일정 수준 이상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면 저걸 최신 무슨 촉매 변환기를 달아야 돼요. 근데 왜 톱으로 그걸 뜯어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된 부위가 있어요. 네네. 거길 다 풀고 빼야 정상적으로 풀을 수 있는데 어허. 거의 업자 설명 아닙니까? 이거?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동차 밑에서 구조된 남성의 정체는 사실 자동차 부품인 촉매 변환기를 훔치려고 한 도둑. 이 촉매 변환기를 만드는 재료는 백금과 팔라듐과 같은 귀금속인데요. 그 가격은 금의 80% 수준입니다. 와, 비싸구나. 그렇죠. 가치가 높은 고가의 귀금속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촉매 변환기 도둑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 역시 자동차 촉매 변환기를 훔치기 위해서 자동차 밑에서 몰래 작업을 하다가 자동차 밑에 깔려버린 것입니다. 무려 1톤에 달하는 무거운 자동차를 혼자 힘으로는 들어올릴 수 없었던 도둑은 결국 차포자기한 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또 자기 아프다고 또 셀프 신고까지 했네 또. 살고 봐야죠, 일단. 도둑질하다가 차에 깔린 도둑. 어설픈 범행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부상과 엄중한 법의 처벌이었습니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 아동센터에 도둑이 침입. 네, 사건 당일 CCTV에는요. 도둑이 들어왔다. 마치 영화처럼 능숙하게 천장 타일을 부수고 침입해 순식간에 금고를 털어가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저 정도면은 거의 뭐 실력자?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소개했던 도둑 스타일이면은 저기 넘어지면서 어디 박아야 되거든? 아이! 이러면서. 네. 근데 우당탕하지 않고 사뿐 내려앉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날 뒤늦게 도둑이 든 것을 알아챈 아동센터 직원들은 당황을 금치 못했는데요. 금고에 돈이 없잖아.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아, 이게 아이들 위한 뭐 장학금이나 뭐 치료비 뭐 이런 것들 경비들이 현찰로 있었나 보네. 야, 근데 하필 아이들을 위한 돈을 엄청 합니까? 자,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게 일부 맞아요. 일부. 네. 나 알 것 같아. 혹시 씨앗은행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아, 진짜 그건가? 애들 노는 돈 엄청 한 건가? 그래, 씨앗은행. 우리 그러니까 이 애들 걱정한 게 우리 애들 오늘 와서 게임해야 되는데 이건가? 그게 있어야 빌라랑 호텔을 지어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무인도 갇혀 있는 게 낫다고. 이 잡혔어요? 도둑은요. 네. 아동센터의 금고를 털었지만 알고 보니 센터는 금전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도둑이 훔쳐간 돈은 가짜. 도둑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금고에 들어있던 장난감 돈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에라이 씨. 저걸 뭐야?
아니 어떻게 저금고에 있는 걸 가져가? 저게 금고야? 진짜. 아니 뭐 이게 돌리고 그게 아니고? 저거 우리 사빈이 금고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어떡해. 오늘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 거 훔친 것도 나쁜 거예요. 나쁘지. 나쁘지. 네. 저거 없어봐야 아이들 바로 울죠. 바로 이거 어디 갔냐고. 오늘 당장 사와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장난감 가게 안 열면 그래. 어떡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내 돈 얼마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할 내 돈 거예요. 몇십만 원 가져가면 차라리 이게 애들 우는 거 어떡할 거냐 이거. 내 돈은 내가 오늘 참을 수 있는데 저 그래. 돈은 오늘 어떡하냐고.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나쁜 놈이네. 금고털이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어설픈 금고털이범이었습니다. 2016년 1월 미국 오하이오주 리마 경찰서에 도착한 한 장의 사진. 경찰들 사진 셀렉 실력이 형편없구만. 어? 내가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어. 이 사진 한 장이 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어머, 셀카네요? 셀카네. 근데 왜 이 사진이 경찰서를 뒤집어놔요? 쨍쨍한 자연광 아래 은갈치 양복과 멋들어진 선글라스. 제법 무심한 듯 시크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성. 이 사진의 주인공은 도널드 퓨. 그는 경찰이 쫓고 있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어머. 근데 지명 수배자가 왜 자기 사진을 경찰서에 보내죠? 농락한 건가? 아니면 자수하는 건가? 음주운전, 방화, 기물 파손, 무단 침입, 가정폭력, 범죄 행각도 화려한 도널드. 그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가 두려워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유포하다니 말이야. 이거 잘못 나왔잖아. 자, 이게 당시 경찰 당국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좀 화는 나겠네요. 왜냐면 진짜 좀 안 나오긴 했다. 이게 너무 안 나왔다. 되게 얼굴이 이렇게 막 주름지게 나오고. 근데 저 범죄자가 저를 경찰한테 보내준 거예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저 메시지와 함께. 이거 좀 바꿔달라는 거지. 그럼 무슨 저기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 바꾸듯이 이걸로 바꿔달라는 거네. 저거는 자기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냐.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 또 다른 흑역사를 선물합니다. 사진을 대체하기는커녕 원래 공개했던 사진에 직접 보내준 셀카를 한 대에 묶어서 온라인에 영구 박제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협조해줘서 고마워. 경찰서에 와서 얘기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아. 사진에 메모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친절하게 응답까지 한 도널드.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를 한 겁니다. Awful picture, awful picture. Man, they just did me wrong, man. Where are you at again, Chip? Right now, Yeah. actually, I'm sitting in a bunker right next to Chapo Guzman. We're trying to dig a tunnel and get to McDonald's. 이렇게 셀프로 신상을 신나게 털고 다닌 도널드. 덩달아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그의 사진에는 2,0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눌렸는데요. 관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순간 감옥에 보나 봐. 가는 한이 있어도 못생긴 사진만큼은 참지 못한다. 저건 박제가 되니까. 근데 순간 이해는 가요. 왼쪽 사진은 억울할 것 같긴 해. 원래 오른쪽 얼굴이라면은 진짜 저건 못 참죠. 너무 열받잖아. 저게 뭐야 얼굴이. 야, 이게 관종과 일반인의 차이구나. 어플 보정. 나는 약간 이해가요. 나 관종이라 그런 거야? 관종 맞아요. 관종 맞는데 순간 무슨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이해는 가지만 진짜? 저 행위는 이해는 안 가죠. 근데 어떤 기분일지는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너무 유명해진 탓에 5일 만에 체포. 그리고 해맑게 웃는 머그샷을 남긴 도널드. 여기에 경찰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도널드, 이 사진은 어때? 2013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23세의 남성 리차드는 한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장과의 다툼으로 인해 레스토랑을 그만둬야 했는데요. 이에 리차드는 감히 날 잘라? 복수해주겠어.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사장에게 앙심을 품은 그가 선택한 복수 방법, 바로 절도. 레스토랑을 털겠다는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범행 때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체형까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러 큰 사이즈의 옷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도둑이 깜빡한 게 있었으니. 맞다.
아, 여기 CCTV 있었지? 아, 어쩌지? 아, 이게 있었네. 나름 철두철미하게 범죄를 계획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얼굴을 가릴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은 리차드. 레스토랑에 침입한 직후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리차드는요. 급하게 레스토랑 입구 옆에 놓여 있던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도둑질을 한 겁니다. 복면을 일반적으로 쓰죠. 눈만 나오게. 아, 그렇지. 다 가리는 거. 다 가리는 게 낫지. 그런데 양동이를 뒤집어 썼으니 시야 차단. 앞이 보일 리가 없죠. 불편했던 리차드는 레스토랑을 털면서 계속 양동이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했고요. 이때 CCTV에 리차드의 맨얼굴이 포착된 겁니다. 그 마스크를 안 가져서 우리처럼 생각하죠. 다음에 와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양동이를 쓰고 안 보이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 자신의 범행이 완벽하다고 착각한 도둑 리차드. 그러나 어설펐던 범행 수법 덕분에 경찰은 손쉽게 리차드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손쉽다. 2012년 4월 미국 워싱턴주 브레머턴시의 한 가정집에 도둑이 침입. 몰래 휴대폰과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 트래비스 포먼과 맞닥뜨렸습니다. 도둑을 발견하고 놀란 포먼이 권총을 꺼내들자 놀란 도둑은 포먼의 휴대폰을 들고 줄행랑 쳤습니다. 근데 뭐 도둑도 총은 무서웠는지 그냥 바로 도망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집주인으로서는 큰일은 안 당해 다행이지만 휴대폰을 잃어버렸잖아. 그럼 너무 싫은 것 같은데. 너무 짜증나지.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이 든 그날 저녁 집주인 포먼의 동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ello? 저 오늘 포맨 씨 집에서 물건 훔친 사람인데요. 도둑이 전화한 거예요, 지금? 뭐 놓고 왔나? 왜 전화했지? 도망친 도둑이 굳이 훔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포먼의 동생에게 전화를 건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요 휴대폰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제가 거기에 가방 놓고 왔는데 저랑 물물 교환하시는 거 어떠세요? 사실 도둑은 집주인 포먼과 마주치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가방을 가져왔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도망쳤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또 그걸 전화를 해서 바꾸자고 하죠? 가방을 포기하지 않나 보통? 사실 그 가방 속에는 셰인 잭맨 도둑의 이름이 떡하니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물건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도둑 잭맨은 훔친 물건을 돌려줄 테니 자신의 가방을 돌려달라며 물물 교환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할 때 보통 그런 가방을 들고 가지 않지 않나요? 뭐 담아올라 그랬나? 그거 왜 들고 왔대? 왜 내 이름이 적힌 서류 가방을 들고 간 거야? 자, 이 황당한 도둑의 물물 교환 제안에 집주인 포맨은 쿨하게 콜,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얼마 뒤 여기 휴대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가방 좀 주세요. 정말로 물물 교환을 하러 포맨의 집에 다시 온 도둑. 그렇게 어설픈 도둑은 포맨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바로 체포됐습니다. 201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자동차 터리범 크리스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범행 타깃을 설정. 도로 한켠에서 한 자동차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차주가 주차를 한 뒤 길을 나서자 바로 범행에 돌입했는데요. 미리 준비한 전파 방해 장치로 차주가 차량을 잠그는 것을 방해. 그렇게 크리스는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빈 차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 역대 소개한 도둑 중에 제일 아니, 머리가 좋아요. 오늘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전파 방해 장치를 쓸 네. 생각했어요? 아니 전파 방해 장치 같은 이 고차원적인 기술은 오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유 있게 성공하나 싶었던 자동차 터리범 크리스에게 닥친 시련. 아,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크리스가 다시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차문이 굳게 잠겨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차 안에 갇혀버린 크리스. 사실 이 자동차에는 차 키가 차에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자동으로 차량이 잠기는 자동 잠금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전파 방해 장치를 이용해 차량이 잠기는 건 방해했지만 차주가 차 키를 들고 멀리 가니까 차량이 자동으로 잠겨버린 겁니다. 어머. 아, 와 그런 기능이 다 있구나. 하나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조급해진 크리스는요. 자신이 주차된 자동차를 지키는 자동차 경비원이라고 거짓말. 행인들에게 제발 차에서 꺼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요. 결국 크리스는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무려 1시간 30분이나 자신이 타려고 했던 자동차 안에 셀프 감금. 행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잠시 뒤 연락을 받고 돌아온 차주는 자신의 차 안에 갇힌 채 울상이 된 도둑 크리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고요. 결국 크리스는 경찰에게 구조, 아니 체포되면서 차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인도의 한 민원센터에 도둑이 침입,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70만 루피, 한화 약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요. 인도에서는 일반 노동자 연봉의 6년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사건 약 한 달 만에 도둑 아자지와 공범 1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아자지는 자신의 몫으로 챙긴 거액을 이미 대부분 써버린 뒤였는데요. 오, 근데 엄청 큰 돈이네요. 6년치 연봉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자, 대체 아자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건 당일 민원센터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아자지는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뒤늦게 금고를 열었는데요. 금고에 얼마나 있을까? 이게 다 얼마야? 아자지는 금고에 몇천 루피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금고에 있던 현금이 70만 루피. 아자지 예상보다 거의 100배, 훨씬 큰 금액이었던 겁니다. 아자지와 공범은 잔뜩 들떠서 훔친 돈을 나누고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으로 뭐 하지? 차 살까? 아니야.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너무 행복하다.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았다는 생각에 들떠서 며칠 내내 잠도 이루지 못한 아자지. 하지만 너무 기뻐한 게 문제였던 걸까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아자지는 며칠 뒤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역대급 황당. 진짜 놀랐나 보다.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아자지는 훔친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얼마 뒤 경찰에 체포돼 얼마 남지 않은 돈까지 압수당했고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와, 뭐 한 거냐? 거액을 훔쳤다가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도둑. 어쩌면 하늘이 내린 심판은 아니었을까요?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벌을 받는다는 걸 단단히 깨닫길 바랍니다. 2021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호텔 방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한 남성. 주머니에서 손 빼! 움직이지 마!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신고 내용은 한 남성이 여성을 납치한 뒤 폭행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납치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한다. 죄질이 아주 안 좋죠? 나쁜 사람이죠. 예.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방 안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경찰이 수갑을 꺼내려던 그 순간 옹쥐르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투숙한 룸은 호텔 6층. 뛰어내린다고? 안 돼, 죽어.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이거는 6층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행동. 어머머, 도망간다. 뭐야. 뭐 한 거야? 이게 뭐야? 창문이 안 깨졌구나. 도망간다. 저거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안 깨지면 저거 얼마나 아플까? 아니, 근데 안 깨지니까 다행이지. 죽을 뻔한 거 아니야. 저거 깨져서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죠. 액션 배우라도 되는 듯 멋지게 몸을 날렸지만 하는 단발머리 비명과 함께 유리에서 튕긴 그는 호텔 바닥에 나뒹군 건데요. 결국 옹쥐르는 경찰에 바로 체포됐고 납치, 성폭행 등의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요. 보석금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4,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화유리처럼 절대 뚫고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죗값 단단히 치르고 반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